확인하자. 23일까지는 오히려 흘러내리거나 수익을 안 주거나 갖다 해서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보다 올려놓고 또 8만 원을 살짝 깨버리면 주변은 더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양상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IT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23일까지 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고 견디셔야 될 것 같고, 수익률 게임은 엉뚱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HT 마리솔루션이 시작하자마자 또 50% 급등한,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이제 여긴 또 어디로 가냐면 성황밴드, 하이러코리아, 조선 기자재 쪽으로. 기자재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은 수익률이 안 나고, 그러니까 약간 중심이 이동되는 것도 중소형단의 부품단으로 가요. 이건 또 지수 안 건드려요. 이런 것들은 또 종목 선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만 수익률 줄자. 저는 5월 23일까지는 지수는 안 빠질 것 같다. 그런데 먹어주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테마성 종목들의 순환 매매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죠. 이제는 원전 해체 관련주 오르비텍, 한전 KPS, 휘림 로봇까지 이쪽 종목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다. 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7, 8, 9월 달에는 전쟁 종료는 아니겠지만 휴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 에너지는 없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표님.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6월이나 7월 달 합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CPI가 트리거가 되는데 애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뭐 6월이나 7월 달 바로 합니다. 요번에 연준에서 이번 장이 200포인트 나온 거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단을 막아준 거고. 네. 근데 천장이 갇혔어요. 그러면 제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수를 뚫으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결정판이니까 오히려 건설주한테 물어볼래요. 건설주요. 예. 건설. 대표성 건설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나.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원전 ETF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여기에 이제 보유 종목이 바뀌나 볼래요. 네. 이게 하나로 그 원자력 ETF라고 해서 NH증권 농협과 유럽자산운용 아문디가 하는 ETF입니다. 원자력 아니에요. 전력설비 ETF. 그러네요. 종목을 보니까. 네. HD 일렉트로닉하고 LS 일렉트로닉이에요. 저는 여기에 현대건설이 언제 1등으로 가냐가 저는 분명히 1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로템을 팔아서 31,000원대 현대건설, 아니면 현대오토앱을 13만 이동 두 가지를 이동한 것도 뭐 정의성에서 거버넣을 수도 있지만 SMR이라든지 이 ETF의 포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은 5등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AC 한국투자신탁이 운영하는 원자력 ETF입니다. 여기도 1, 2등이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밑에 단의 세명전기나 이쪽 전력설비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키 맞추기 지금 게임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건설을 보자면 이 5등짜리하고 7등짜리 한전기술이 1등, 2등 언제 들어가나? 6개월에서 잘못하면 내년으로. 그 시차 동안 이 현대건설이 이렇게 이게 랭킹이 한 1, 2등 하려면요.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주가가 조정할 때 시가총액 대비를 이게 바뀌어야 한번 볼래요.
원전 ETF에서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 1, 2위를 차지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인가요, 대표님? 아니 그때까지 이제 건설주나 원전의 대장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1, 2등까지. 네. 그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러면 한전기술이 이게 2등 가면 거의 10만 원 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5만 원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건설주 그게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들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PF 되고 부산 쪽 지금 뭐 또 부도 난다고 그러고 막 난리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요. 우리 실적인 어떠한 이 포트의 변화는 예상이 되지만 이 시차에 공감되는 전혀 예상이 안 된다고요. 저는 이거를 누가 만들어주냐? 워렌 버핏 옹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쪽으로의 투자의 방향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 네. 가장 요번에 그 버섯 해소회 그 회의 가서 막 뭐 나오지 않습니까? 주주총회. 주주총회. 네. 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워렌 버핏 옹이 갖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만한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 있습니까? 테슬라 있어요. 애플이 있죠. 애플만 있는데 애플 줄여갖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로 이동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다는 또 뚱딴지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을 자꾸 만드세요. 투자처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 나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35년생이세요. 네. 지금 그 찰리 밍거 옹께서는 99세.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워렌 버핏이 못 나오는 회의 언제쯤부터 시작할까? 나이를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후계구도 확성될 때까지 현금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는 우리 쪽 왜 안 사줘? 계속 언론 플레이 하시거든요. 안 삽니다. BYD는 샀다 팔았지만 테슬라, 애플도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말한 게 AI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게 레스고 블루고 뭔가 확 가려면 그 가장 세계에서 큰 그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든지 테슬라가 들어가든지 그런 끌개가 나오면 이거는 불을 붙을 겁니다. 그게 금년이나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반문해 보면 지금 워렌 버핏 옹께서는 그러니까 포트를 운영하는 회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안 바뀌죠. 그냥 후계 구도인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언제 넘기냐가 전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현상 유지 전략. 네. 그리고 적극적 매매보다는 포트의 내재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채권의 뭐 장기채하고 단기채 오퍼레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포트 여기도 기존 포트보다 새로운 포트를 넣으면서 재조정 작업만 하는. 그러니까 후계자들한테 랭킹의 코카콜라니 뭐 중심 종목은 건드리지 마 하면서 네. 밑에 단의 종목들을 설정하는데 그게 건설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 ITB ETF가 워렌 버핏 옹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 시간통에서 닥터 호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우리 워렌 버핏 옹 따라해서 일본 종합상사해가지고 포스가 많이 먹었는데 이 건설주 포트를 편입시킵니다. 어울리지 않게. 왜 할까요? 우리도 그래서 닥터 호튼을 한번 따라가 그게 100불, 110불이었거든요. 그게 60% 올라서 팔아주는데 140불에 다시 매수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그쪽을 계속 사요. 닥터 호튼이요? 아니요. 건설주 3인방. 미국의 주택건설 관련된 회사가 큰 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닥터 호튼, 레나, 그 다음에 MVR 이런 종목들인데 이 포트가 변함없이 이게 8월달 ITB ETF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어저께 ETF입니다. 근데 이 ETF 변화가 큰 변화가 없고
사이즈가 계속 커서 50% 오른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닥터호튼, 네낙, 플로트, MVR 다 건설주예요. 이걸 왜 살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단기적으로 총선이 있죠. 대선 있죠. 그 다음에 3%대 그 저금리 때 주택을 산 사람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팔고 새로운 거 하려면 새로운 금리는 7%짜리를 해야 돼요.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얼어붙어 있어요. 안 팔고 내놓지도 않고. 왜냐면 3% 이건 고정금리로 가니까 7% 내가 미쳤어?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건설해야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한 1, 2년을 확산시키고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쪽 전 세계 쪽으로 공장 들어와야 아니에요. 그럼 들어올 때 거기에 일자리 창출 들어오면서 뭔가 공장 지역 외에 전력설비나 소형 원전도 들어가지만 주거단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이쪽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전략은 아니지만 이런 게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에는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건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왜 들어갈까? 후계자들이 이쪽을 이 정도 한도 내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후계 분들한테 권한 준 게 이쪽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하나의 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따라잡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주 ETF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질문하시는 거 보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3개밖에 안 세 돼요. 개예요. 예. 네. 뭐 제가 이것도 하나의 저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GS건설 여파 그 다음에 또 광주 HD 산대 산업개발 여파 뭐 그 다음에 부동산 PF 등등등등 누가 고금리에? 예 이거를 예. 만들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징후들이 막 나옵니다. 중국 관련 유리창 썼다고 해갖고 GS건설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시장 그 템플턴 옹의 철학을 해서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사는 게 HD 현대산업개발 11,000원, 12,000원이다. 이게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조정이에요.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큰 수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뭐예요?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건설 1등이 현대건설 18%, 2등이 삼성 엔지니어링, 3등이 DLNC GS, 그리고 4등이 한전기술입니다. 여기에 꼭 한전기술이 들어가요. 건설 ETF에 한전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이제 코덱스고 여기가 타이거 이거는 미래셋 자산운용이죠. 네. 1등이 현대건설이 아니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안 져요. 매매한 이제 안 짓고 다른 거. 그럼 여기는 이제는 다른 것들입니다. 삼성물산 해외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엔지, DLNC, GS건설, 한전기술. 이 포트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KB스타건설. 여기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DLNC. 포트가 똑같아요. 근데 이 세 개예요. 에너지는 다 망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각 증권사마다 건설 ETF 세울 때가 언제일까? 2027년 같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날 때요. 예. 그때가 피크일 것 같고. 앞으로 3년. 네. 그럼 딱 좋아요. 네. 장기 지금 투자. 매수하기 좋다는 네, 말씀이세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죠. 금년 연초에 제가 그 홍콩 ELS 막 터지고 뭐 갚아줘야 된다 난리 칠 때 저라면 지금 ELS 이거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안 만들 테니까 이때가 홍콩 H가 5천 깨고 뭐 난리 쳤을 때거든요. 그럴 때 찾아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H가 있으니까 그게 7,000원이더라고요. 네. 그거 사놓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지금 홍콩 H입니다. 5천 깨고 지금 6,500이에요. 우상향이죠. 저는 이거 7천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추종하는 타이거 지금 7,100원짜리가 9,400원이에요. ETF가 지금 거의 35%나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을 때 이때는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요. 지금은 이제 사도 됩니까?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래프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이 난 10%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방송 듣고 사신 분은 비율 매도해갖고 건설 ETF로 가시죠. 건설 ETF. 개별 종목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건설 ETF도 ETF나 괜찮다는 퇴직연금 말씀이세요.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설 ETF를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2027년 우리나라 대선 때 열어보시죠. 그러면 딴 거 개별 종목보다 초과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근데 이거는 금리 인하하면 되거든요. 네. 금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할 것 같고 내년에는 두세 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돼 갖고 또 요번에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제일 또 피본 게 엔화 결제로 된 미국 30년, 20년 국채. 그게 손해가 제일 많거든요. 요새 뭐 금리 서너 번 한다 작년에 좋다고 샀는데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지 자꾸 늦어지지 하니까 그쪽이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라고요? 예, 그쪽도요. 이제는 달러 강세가 영원할 것 같지 않고 금리 인하할 것 같고 그러면 꺾일 때 엔화도 이제 보이지 않게 개입 들어갈 것 같고 우리가 1,400원 찍을 때가 그때가 1,400원 찍은 게 공포지만 그날 하루입니다. 하루 딱 찍고 지금 다시 개입 들어가요. 다음에 1,400원 넘으면 이거는 저는 미국 그거 금리 인상 세계로 바뀌었거나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로 튀지 않는 한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PC나 CPI나 이런 것들이 뭔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 싫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될 거예요. 사기 싫은 거. 그래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투자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자자들을 몰았던 뭐라 그럴까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트레이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색깔의 리노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 다 박살났어요. 대부분들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갖고 설계를 한번 전략을 네. 5월 15일을 한번 선을 거놓고 5월 23일을 선을 하나 거놨습니다. 그나마 이제 3만 3, 4천에 때려간 게 이제 2만 지금 6, 7천원까지 왔어요. 잘 못 갑니다. 삼성전자 S가 갈 때도 못 가요. 엔비디아가 750불에서 920불 가는데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언제 나올 때가 5월 15일 날 이쪽에서 기술주 트리거가 나오면 그럴 때는 한 20% 정도 에너지 나오면 그때는 20%에도 왼떡이라고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갈림길은 23일 날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이게 다시 또 800불을 깨고 내려가죠. 올랐다가 다시 요번 저점 또 깨는 파동이 또 나와갖고 5월 말 6월 달이 바닥 들어오고 다음에 찬바람 불 때 가는 이런 시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이 하나마이크론, ST도 보세요. 15,000원에 사서 27,000원 갔지만 최근에 ABC로 급락을 하잖아요. 15,000원과 요번에 22,000원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런 짱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거는 증자해서 급락.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그나마 간 거는 그동안 소외됐던 애플이 바닥에서 올랐을 때 애플 관련주, LG노텍, 뭐 BH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전 매매에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